예, 그럼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만 놓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 텐데. 네. 지표가 어쨌거나 호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지난주 초에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증시의 훈풍을 불어넣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좀 많이 나타나고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새로 창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락다운 기간 동안에 직업을 잃었던 분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실업률도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은 11.3% 낮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 공교롭게도 이러한 그 자료가 발표된 것이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는 네. 이 고용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다. 예. 공교롭게 6월 중순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다시 좀 신규 감염자 수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그랬죠. 나타나면서 사실 시장에는 어떤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걸로 인해서 주가라든지 경기 부담도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6월 고용지표 호조 자체는 분명히 그 자체를 높게 살 일이지만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약간 트릭이 있을 수 있다. 6월 하순 이후에 고용지표가 다시 좀 나쁘게 나타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이것이 다시 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회복 속도의 어떤 조정, 지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가장 하드한 지표들,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의 어떤 내구재 그 기계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바닥을 이제 보고 있는데 가장 빠른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 지표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도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코로나 재확산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단위 어떤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같은 그런 다른 거대 신흥국들의 어떤 확산세가 굉장히 좀 거세다,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발병해서는 굉장히 좀 패닉 상태로 이렇게 갔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권력이 강하게 작용함으로 해서 이걸 잡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다른 거대 신흥국들은 사실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재정도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어떤 경제 안정성, 물론 1, 2분기에 어떤 낙폭은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이것이 비교적 빠르게 채워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후행적인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폭이 좀 정체돼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 5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각종 다른 바이러스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다시 한번 증시에도 좀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재확산의 어떤 흐름을 과연 우리가 어떤 2차 충격, 2차 확산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늘어나면 이거 2차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은 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대화인 것이고 조금 더 엄밀하게 본다면은 지난 한 3, 4월 정도에 좀 글로벌리 빠르게 증가했던 이런 정도의 어떤 빠른 확산세 이것이 나타나야 2차 확산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연말까지 이제 계속 간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들 어떤 그 전망의 어떤 시나리오 전망의 어떤 구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여전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유럽이 그래도 그럭저럭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남부에 있는 큰 주들
락다운 했다가 해제해서 다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주들도 그렇고요. 예. 사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신규 감염자 수가 이게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4개, 5개 정도 주를 합치면 이게 미국 경제 거의 한 40% 가까이 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여기에서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락다운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그렇습니다. 분기보다 보다 좀 촘촘한 그런 기준에 있어서 경기 충격이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와 브라질 같은 거대 신흥국에서 이것이 이제 경기 충격으로 이제 더 커질 것이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인도, 브라질 둘 다 2분기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간으로 보더라도 뭐 한 마이너스 한 3, 4% 정도까지는 우습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다른 좀 국제기구에서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아주 좀 혹독한 상황에서의 어떤 2차 충격, 2차 감염의 어떤 2차 재확산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예. 경제에 있어서는 의미 있게 좀 어떤 회복세의 어떤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대유행이 있지 않는 이상 물론 현실적으로 주들을 그것도 그렇게 굵직한 주들을 다시 봉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하다 보니 이제 나오는 얘기가 2차 경기 부양책이 뭐 발표가 될 거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당장 상반기에 재정도 많이 풀고 통화도 많이 풀었는데 통화는 또 그럭저럭 간다고 쳤을 때 재정은 어쨌든 써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하반기에도 그만큼 또 부스트업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하고 싶을 텐데 미 하원에서의 어떤 발목이 잡힐 가능성,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좀 발목이 잡힌다라든지 지연될 그럴 우려도 좀 있다라고 보고 예.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약간 좀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요한 논거가 사실 상반기 때 지급된 돈들도 이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가계의 어떤 그 소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오히려 저축률이 상승한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충격을 많이 받는 계층들이 결국은 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그리고 언택트가 아니고 이제 컨택트하는 그런 직업들에서 어떤 그런 계층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실업수당을 받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케어스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어떤 긴급 구호금 이것들을 지급받으면 그 전에 받던 급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당초에 내다봤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복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전제였는데 그거는 6월 고용 지표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돌아올 사람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이 상반기에 충분히 많이 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측.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정 정책에 있어서 상반기만큼 그렇게 퍼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소 지출 규모가 좀 줄어드는 지원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흐름은 뭐 그렇습니다. 깊이 패이는 어떤 V자 뭐 이런 모양이지만 그것의 어떤 빠른 반등이라고 했을 때 뭐 그래요. 3분기에 뭐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내는 경제들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국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3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채워지는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속도와 레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 혹은 비관론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이 되더라도 그것은 뭐 작년 말은 마찬가지고 재작년 말보다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생산 수준이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2분기에 워낙 깊이 패였으니까 마치 V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말같이 그렇게 V자 반등은 아닐 수 있고 역시 오른쪽이 좀 처지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V자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어떤 회복 속도에서는 조금 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도 어쨌거나
회복 기조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하고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큰 그림에서부터 우리 경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의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내수 부문에서 입었던 타격, 서비스라든지 또 판매 쪽에서 입었던 타격이 최근에 많이 채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부분, 우리 소고기 사 먹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비열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수년 사이에 해외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소비가 아니라 국외 소비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거 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국내로 돌려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하반기 대체로 서비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계속해서 2분기, 3분기로 국내 내수는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만 수출이 문제인데요. 네. 유럽은 더 이상 확진자 수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진정세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유럽이 그동안 했던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 이것 때문에 우리 물론 수출에 도움을 주긴 줄 것입니다만은 전반적인 회복세는 대단히 느릴 것이다. 하반기에도 두 자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수가 정말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세계 경제 말씀드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채워지는 속도 이런 것들은 만만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세계 경제 전체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거대 신흥국들의 어떤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회복의 어떤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수출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가격 같은 부분일 텐데요. 올해 초에 좀 오름세 나타났었는데 이게 다시 최근에 좀 다시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 경제 쪽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하단에는 계속 미국 경제 자막이 나와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 부분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 경제 중에 하나 변수로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고 있는 양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어떤 보건의료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비교적 사실 말 잘 안 듣고 자꾸 밖으로 놀러 다니고 이런 얘기들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 하루에 50명 내지 60명 정도 수준에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제로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2차 대유행 이런 게 아니라면 결국은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것은 상당히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상당히 낮은 값이면 그 정도의 어떤 일일 신규 확진자 혹은 또 사망률은 어떻게 보면 계속 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50명, 60명 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의 우려 이런 것도 분명히 안고 있고, 이런 것이 내수 경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100명 넘어가고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이대로 저희는 그냥 일단 휴가철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소비에 비교적 왕성한 어떤 소비 활동 이런 것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는 거의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100명 이상으로 일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에서는 글쎄 예전처럼 그렇게 큰 충격이나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각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있을 텐데 기준선 1,200원 선에서 좀 등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글쎄 좀 안정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1,200원대가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끌어오기에는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높다라는 말씀은 좀 강세라는 말씀. 그렇죠. 1,180원까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기록해야 예. 좀 돌아올 아, 매력도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1,200원 선은 여전히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요. 1,200원 자체는 높지만 여기에서 하향 안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시장에 좀 뚜렷이 형성되면 그렇다면은 외국인들도 어떤 환차의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 더해서 이렇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200원 선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게요. 또 우리 카타르에서 LNG선 대규모 수주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체로 한 연간으로 한 저희가 한 1, 20원 정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앞으로 3, 4년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게 별로 많이 가시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아, 그 카타르 수주권으로 인해서 3, 4년 동안에 그렇게 네, 크게 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연간 1, 생각하십니까? 20원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잘 보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또 대북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불거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분간 1,200원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는 참고로 올해 연간으로는 1,22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요? 하반기에 다시 좀 어떤 뭐 금융 불안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좀 시장이 조금 타이트해지는 그런 영역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방 압력을 주는 재료로 어떤 걸 가장 크게 꼽으십니까? 첫 번째 결국은 실물 경제의 어떤 회복 속도의 조정 지연에 관한 부분 이것이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정책 여력의 어떤 크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반기는 사실 뭐 유례 없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 하반기는 거기에 비하면 체감적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준이 어떻게 보면 돈 풀기의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당연히 돈을 이제 많이 푼다라고 하는 기조 자체는 변함은 없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속도 조절에 이미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금융 어떤 버블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버블이 형성되었다. 뭐 이미 버블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큰 버블로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좀 정책 당국자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포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미시적인 조절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물기를 가급적 메인스트리트 쪽을 향하게 하고 월스트리트 쪽으로는 조금 조정에 나서는 그런 정책 기조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주가의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촉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뭐 한편에서는 다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근데 뭐 여전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대선 앞두고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선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요즘 뭐 그렇습니다. 뭐 주로 언론들 중에 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외신들 얘기입니다. 네. 외신들 얘기 뭐 많은 부분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친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뭐 AI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바이든이 되는 걸로 나오더라라는 네. 식의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근데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쉽지 않지만 당선됐어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가운데서 뭐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또 플로리다 같은 그런 스윙주에서의 오바마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심상치 않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재선 가도에는 걸림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에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또 조금 지나면서 도발을 하고 그것이 뭐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맞춰서 좀 봉합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저희도 뭐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볼턴의 자서전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자 그래서 봉합을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시진핑한테 뭐 잘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은 미국 조야의 어떤 정서에 좀 호소하는 호소력 같은 것들은 그 전보다 훨씬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자, 홍콩은 중국 것. 일단 네. 정리를 하자. 홍콩은 중국 것이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홍콩을 매개로, 대만을 매개로, 또 무역을 매개로 해서 중국을 때리는 거 강공으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오히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더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그러면 계속 감안을 하고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